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안양 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LG를 완파하며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SK와 치열한 선두 경쟁 중인데 LG를 잡고 기세를 이어갔다. 마레이가 빠진 LG를 만나 게이지 프린과 숑롱이 나란히 리바운드 10개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이우석이 3점 슛 4개 포함 16점을 더했다. 함지훈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에 들어가며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장재석과 신민석 등이 공백을 메웠다. 정관장은 지난 일요일 가스공사에 패하며 연패를 벗어나지 못했다. 배병준이 높은 성공률로 3점 슛 4개를 성공하며 18점을 기록했고 박지훈이 23.4어시스트 3스틸 등으로 접전을 유도했는데 경기 마무리가 아쉬웠다. 라렌이 야투 시도 10회에 그치는 등 외인 듀오의 득점 합이 13점에 그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목 부상으로 빠진 변준영의 공백에도 박지훈이 볼핸들러 역할을 하며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1옵션인 라렌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데다 알렉산더가 벤치에서 힘이 되지 못한다. 숑롱과 프림 등 최고의 외인 듀오가 외인 대결을 압도할 수 있을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KB스타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토요일 경기에서 삼성생명에 패하며 단독 2위에서 내려왔다. 전반 무득점에 그쳤고 경기를 야투 성공률 20%대 12점으로 마친 김단비가 그답지 않게 푸진했고 이명관의 활약도 미비했다. 그래도 나츠키가 14.4스틸 2개의 3점 슛 등을 성공하며 앞선에서 활약했고 세컨 찬스를 자주 만든 한엄지의 골밑 존재감도 있었다. KB는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썸을 잡았다. 전반에 9점 차로 밀리며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후반 역전에 성공했다. 루키 빅맨인 송윤아가 승부처의 중요한 골밑 득점과 점퍼를 연달아 성공하며 15.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에이스인 강희슬이 3점 4개 포함 26점을 폭발했다. 후반기 반등에 성공한 허예은이 강력한 썸 앞선에 밀리지 않고 경기 운영을 잘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김단비가 경기 도중 허리를 부여잡는 등 부상 여파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경기기에 홈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또 한엄지는 루키 빅맨인 KB 송윤아의 골밑 접근을 정면으로 저지할 수 있는 선수다. 이명관과 김혜진 등이 터프한 수비로 강희슬의 야투 성공률을 떨어뜨릴 것이고 김단비가 명예회복에 나설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전반기를 5위로 마쳤다. 김상우 감독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린 이번 시즌이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 때문에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외인 공격수 그로즈다노프를 보내며 대한항공에서 풀린 막심을 영입했다. 공격 성공률이 다소 낮긴 하지만 리그 득점 5위에 오른 데다 베테랑으로 배구를 잘 알고 하는 선수기에 리그 득점 3위인 파즐리를 잘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라이벌 현케의 독주에 밀리며 전반기를 2위로 마쳤다. 3라운드 맞대결에서 승리했다면 승점 차를 줄일 수 있었지만 셔사웃 패배를 당한 것이 컸다. 때문에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팀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다. 존재감 없던 아쿼 자원을 경력직 리베로인 류에이로 바꿨고 부상에서 돌아온 요스바니와 남은 시즌을 함께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막심의 가세로 인해 삼성화재의 화력이 확실히 나아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파즐리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수비 부담이 커졌기에 공격 상황에서 전반기 같은 파괴력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류에이의 가세로 인해 후위 수비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요스바니와 정지석 등이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GS를 최하위로 밀어내고 6위에 위치해 있다. 5위인 페퍼와도 승점 차이가 4점에 불과하기에 후반기 초반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도 노릴 만하다. 지난 시즌을 함께한 아쿼, 아웃사이드 히터 타나차가 돌아온 이후 강소희와 니콜로바의 공격 성공률이 동반 상승했고 루키 세터인 김다은도 점차 프로에 적응 중이다. 단 이윤정 리스크가 늘 있는 데다 문정원과 임명옥 등 베테랑들의 경기력 기복이 아쉽다. 현대건설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페퍼에 패하며 선두인 흥국생명과 승점차가 다시 2점으로 벌어졌다. 그래도 멀어 보였던 흥국생명과 격차를 줄이며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높였다. 정지훈과 김연견 등 부상이 있던 선수들이 휴식기 동안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이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이다영과 양효진 등 리그 최고의 미들블로커 듀오도 건재하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본다. 도로공사는 타나차의 가세로 니콜로바가 집중 견제를 벗어나 초반의 부진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흥국과 함께 블로킹 높이가 가장 좋은 현대건설을 상대하는 건 큰 부담이다. 김세빈이 루키 시즌의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는 도로공사 상대로 원정팀이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살리며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팀으로 사우디에 왔다.
레알과 아틀레티코 등 마드리드 영고의 두 팀과 바르샤 등 3팀이 고정적이고 한 자리가 바뀌는 슈퍼컵 일정이었는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도 라리가 4위를 달리고 있고 코파델레이에서 16강에 진출하는 등 흐름이 좋다. 구르제타를 중심으로 이나키 윌리엄스와 니코 등 공격진들이 시너지를 확실하게 내고 있고 수비는 라리가 최강이다. 바르샤는 지난 시즌 라리가 준우승팀의 자격으로 슈퍼컵에 나선다. 이번 시즌은 리그 개막 이후 꾸준하게 1위를 유지하다. 아틀레티코전 패배를 비롯해 12월 성적 부진으로 인해 3위까지 추락했다. 그래도 휴식기 이후 펼쳐진 코파델레이 32강 원정에서 하브리그 팀인 바바스트로를 완파하며 16강에 진출했다. 레반도프스키의 멀티골이 결정적이었고 토레와 페드리 등이 뒤를 잘 지원했다. 접전을 본다. 바르샤가 강팀의 이미지가 확실하지만 이번 시즌의 빌바오는 바르샤에 밀리는 팀이 아니다. 특히 데용과 페드리 등이 나설 바르샤의 중원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베스가와 에레라의 강력한 중원이 있다. 누네즈와 유리베르지체, 파레데스 등이 바르샤의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낼 빌바오가 접전을 유도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최악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맨유전에서 승리하며 리그컵 준결승에 진출하긴 했지만 지난 주말 뉴캐슬전 패배를 비롯해 최근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손흥민의 존재감이 줄어든 공격진의 마무리는 불안하고 비카리오에 이어 포스터도 부상으로 빠진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넘버 3 키퍼인 오스틴이 나오고 있다. 로메로와 판더 벤 데이비스가 모두 빠진 중앙 수비의 불안함도 큰 문제다. 리버풀은 챔스를 제외한 컵 대회에서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리는 팀이다. 그러나 4강에 진출한 리그컵이기에 더 이상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베스트 전력으로 우승까지 가려 할 것이다. 리그와 챔스에서 나란히 선두를 달리는 데다 리그컵과 FA컵 등 4개의 우승을 노리는 팀인데 모든 대회에서 기회를 잡았다. 살라의 폭발적인 마무리 외에도 흐라벤베흐와 존스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원을 가동하고 있고 누네스와 디아즈 등 해결할 선수도 즐비하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홈앤 어웨이 일정으로 펼쳐지는 리그컵이기에 토트넘이 홈에서 라인을 내릴 수 없다. 파페사르와 벤탄쿠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텐데 그로 인해 드라구신과 스펜스, 그레이 등의 수비진이 상대의 역습 상황에 노출될 것이다. 리버풀이 원정에서 펼쳐지는 1차전에서 허약한 상대 수비를 몰아치며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